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보면은 저희 과를 그러니까 노년 내과를 오게 되면 어떤 병인데 대부분 우리가 뭐 스페셜하게 트리트먼트를 하는 건 없지만 저희가 다른 과에 자문을 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대충 그러니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픽처, 그러니까 그러니까 well-being of health and quality of lives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결국은 quality of life라는 거가 더 많은 중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전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제리아트릭이 뭐냐 하면은 노인의 그러니까 진단, 치료 그리고 그러니까 병에 대한 예방과 그 끝에 disability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disability라는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병은 다 고쳐놨는데 결국은 펑션을 제대로 못하면은 별 커다란 이제 얻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의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저희가 이제 서브스페셜티로 완전히 인정을 못 받고 그 내과 학회에서는 그러니까 노년 내과 분과라는 거를 지금 얘기를 액티브하게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법적으로 그 우리가 어떤 분과를 인정은 받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제가 트레이닝 받은 경우는 내과를 마치고서 제가 할 때만 해도 2년의 서브스페셜티 기간을 지나야지만이 그 보드, 그러니까 서브스페셜티 보드 엘리지블 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 규정이 좀 약해져서 1년만 트레이닝을 받으면은 보드 엘리지블 합니다. 서브스페셜티 보드 엘리지블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유럽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아까 내셔라는 사람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리아트릭이라는 서브스페셜티 아니면 아예 그냥 스페셜티로 그러니까 내과와 관계없이 그냥 스페셜티로 하게 된 나라들을 보면은 서구에 있는 북구에 있는 나라들이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영국이라든지 스웨덴 그다음에 뭐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나라들은 이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내과를 하는 게 아니라 인턴과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그냥 제리아트릭이라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내과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서브스페셜티로 하게 되지만은 그 나라마다의 그 개발하는 방법이 좀 달랐기 때문에 좀 사정이 나라의 사정마다 그 법도 다르고 그 근원이 다른 베이스를 갖게 됩니다.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900년대 초에는 그렇게 오래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그 어떤 옛날에 유명했던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죽었는지 몇 살까지나 살았는지를 보는데요. 아주 그 오래 산 사람도 거의 드물게는 있지만은 대부분이 평균 연령이 한 50세를 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런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그 5살 아래에 있는 인구보다도 더 그러니까 15세 이하의 인구보다 더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출산율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전에는 피디아트릭이라는 게 굉장히 관심이 있고 많은 사람이 하게 됐었지만은 현재 있어서는 피디아트릭보다는 제리아트릭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났죠. 근데 제리아트릭이 꼭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뭐 이런 근본적인 건 제쳐놓고라도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우리 병원에 와서 입원하고 치료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평균 연령을 보면은 거의 60살이 넘은 걸로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듯이 점점 그 노화가 진행되고 그 인구의 노령화가 가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이런 필요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노인에 있어서의 그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열이 나고 소화에 아주 특별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노인이 되면은 보통 그냥 건강한 젊은 사람 아니면은 중년들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은 항상 뭐 여기저기 아픕니다. 그리고 넘어져서 뭐 힙 프랙처라든지 여러 프랙처가 돼서 오는 경우, 그 다음에 기억력이 나쁘다. 그 다음에 그 비뇨기과적인 문제, 인컨티넌스가 있다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메디케이션을 해서 너무 갑자기 뭐 싱커프가 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젊은인과 다른 어떤 그 형태의 증상을 호소하고 응급실이라든지 외래에 오시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과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환자를 볼 때는 이분의 펑셔널 스테이투스가 어땠나. 예를 들면 뉴모니아로 저희 과에 입원했다라면 그 전에 뉴모니아 걸리기 전에 환자가 어느 정도의 펑셔널 스테이투스가 있었느냐를 가족한테 히스토리를 받고 본인한테 히스토리를 받고, 그다음에 뉴모니아가 좋아졌다고 그랬는데 잘 못 걷는다. 그거가 이미 존재했던 문제라면은 그 자체는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임프루브를 시키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치료의 크리어티리아 자체로도 펑셔널 스테이투스를 갖다가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의 상태보다 더 좋아지진 않더라도 그 전의 상태로 돌려드리는 만큼의 노력만을 하면은 저희가 성공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과 하나에 딱 소견이 안 되기 때문에 환자가 의사를 만나서 저는 이런 프로블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제 전공이 아닙니다. 저 다른 과를 가보십시오. 근데 다른 과를 갔는데 또 그분도 마찬가지로 이거 저희 과 소속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결국은 어디 이제 클리어 컷하게 어디에 속하지 않는다 했을 경우에 노년내과의 마지막에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만은 처음서부터 노인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때 저희 과에 왔을 경우 저희가 솔팅을 아웃해서 저희의 그 지식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저희가 해결해 드리고, 그다음에 스페셜티가 필요하면 저희가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엔트리 키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응급실에서 말하면 트리아지라고 부르는데요. 이분이 어디로 가면 가장 좋을까라는 것을 저희가 어느 정도는 소팅 아웃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을 갖게끔 저희가 트레이닝을 하고 그런데 많은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펑셔널하게 나빴던 사람이 뉴모니아 걸려서 베드리든 상태가 돼서 와서 치료를 받았을 때 뉴모니아 자체나 그 전의 상태로 돌려드릴 수 있지만은 그 원하게 갖고 있었던 디서빌리티를 저희가 큐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큐어가 아니라 환자를 케어하는 그런 그 목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누구냐면 모스케다라는 분이 누군가 하면은 올해 5월 달에 UCS라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그래서 이건 프라이빗 스쿨입니다. UCLA 시스템이 UC 시스템 중에서 이건 프라이빗 스쿨이기 때문에 그 학교가 작년 재작년서부터 그 스캔들에 많이 말려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미국 여자분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났고, 그런데 이 부모님도 양 부모님이 다 이제 의사셨는데 이분이 패밀리 메디슨을 하고 제리아트릭을 전공을 했는데 113년 역사의 첫 번째 여자 학장이 된 겁니다. USC에.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포크 메이킹 하는 건데요. 이제 이분이 제리아트릭 전문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던 걸 제가 여기다가 발췌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큐어링이라기보다는 케어링이고, 그 다음에 it takes a bit more understanding to appreciate it is as a specialty.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중간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미국을 갔는데 제가 제리아트릭을 하게 되는 동기 중에도 하나가 됐던 것이 UCLA에 제가 1983년에 이제 UCLA에 방사선과 과장 선생님을 했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 분이셨는데 이제 제가 그분을 찾아가서 제가 이제 미국에 온 이유는 트레이닝을 받고 성형외과를 하고 싶어서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미국의 성형외과를 하려면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필요합니다. 외과를 3년 했든지 아니면은 이비인후과를 3년을 해야만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플라스틱 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엘리지빌리티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비인후과나 외과 들어가는 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는데 저한테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볼 때 앞으로의 그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많이 필요한 과가 아마 제리아트릭일 것 같다. 근데 그 당시가 아마 미국에 있어서 UCLA, USC에서도 제리아트릭이라는 게 처음으로 만들어졌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뭐 우여곡절 끝에 내과를 마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서브스페셜티로 그러니까 노인학을 하게 된 모티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꼭 우리나라 상황은 아닌데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필요하긴 한데 그렇게 이 어플라이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 그러니까 미국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1년을 더 트레이닝을 받고 그 과를 했지만은 그러면 그냥 레지던시만 끝나고 내과 보드맨으로 한 것보다 뭐가 더 생기는 게 있겠느냐라고 하죠. 그런데 이 어덴덤의 सब스페셜티를 하게 되면 미국에서는 사실은 돈의 문제만이 아니라 결국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미국은 이제 그 스페셜티 케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큐트 하스피털이라는 게 있고요. 서브 어큐트 하스피털 있고 롱텀 하스피털. 그다음에 SNF 하스피털 같은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러니까 요양병원 같은 거죠. Skilled Nursing Home. 그래서 그걸 갖다 SNF라고 Skilled Nursing Facility라고 해서 SNF라고 부릅니다. 근데 거기에 본인이 이제 디렉터라든지를 갈 수 있고요. 많은 것이 제리아트리션이 하는 것이 단지 환자만 보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싱 스텝이라든지 뭐 스피치 테라피스트 그다음에 재활의학하는 분들 이런 것을 다 모아갖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컴프리헨시브 케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디렉터가 돼서 거기에 코디네이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찬스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सब스페셜티를 하고 그다음에 노인들이 많이 사는 뭐 플로리다를 간다든지 캘리포니아라든지 그런 주에 가면은 결국은 그러니까 스킬드 너싱 홈이라든지 너싱 패실리티라든지 아니면 병원에 하나의 디렉터라든지 디파트먼트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찬스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이나 뭐 우리도 사실은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제리아트릭은 뭘 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다. 라고 말씀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소개하는 거가 제가 그동안 여기 몸을 담고 뭐 25년간 했던 일에 대해서 조금의 설명을 드린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이건 통계지만은요. 제리아트릭을 서브스페셜티로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은 하나의 의사로서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프라이머리 닥터라는 게 전에는 지금 여기 다 서브스페셜티를 하고 계시지만은 뭐 닥터 웰비라든지 뭐 그런 미국에 이제 영화들이 있었지만은 시리즈물이 있었는데요. 닥터 캐논이라는 것도 있었고, 근데 거기는 이제 뉴로서전이었지만은, 그러니까 제너럴 프랙티셔너의 만족도라는 거는 지금처럼 세분화되지 않은 전에는 이제 패밀리 닥터 아니면 하나의 의사가 드물었을 때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펑션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펑션을 하면서 또 하나는 깊지는 않지만 브로드한 널리지를 갖게 되기 때문에 많은 거를 갖다가 환자한테 그 자리에서 얘기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만족도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더 많은 브로드한 스펙트럼의 의료를 배우고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도 노년내과 트레이닝 받은 분들의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제리아트릭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늙어간다, 죽는다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야 그거 좋은 얘기도 많은데 별로 나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생로병사가 하나의 우리 인생에 사는
하나의 그 같이 묶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은 여기서 많은 환자를 보고 삶과 죽음을 갖다 옆에서 관찰하셨겠지만요, 같은 겁니다. 그냥 그 순간에 목숨이 끊어진다. 살아있음이 바로 죽음이 같이 항상 달고 다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컬처나 뭐 서양도 마찬가지로 죽음에 대한 얘기를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에이즘이라는 건 뭔가 하면요, 우리의 그 영어 단어 중에서 끝에 이즘을 보면, 그러니까 racism, sexism, 그 다음에 뭐 이즘이 붙는 건 대부분의 차별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racism, 인종차별이죠. 그 다음에 sexism, 뭐 남자 여자를 차별하는 거. 그렇듯이 에이즘 자체도 마찬가지로 뭔가 하면 나이 있는 사람을 차별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요새는 뭐 저도 이제 요새 어디 가면은 아버님, 뭐 어르신 뭐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뭐 이렇게 반가운 얘기 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에이즘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내가 남들한테 늙은이를 취급을 받구나 이렇게 된 거. 그리고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그 지금 시스템, 여기 많은 계신 분들이 그 스터디를 많이 하시죠. 근데 스터디를 할 때 인롤하는 사람의 나이가 보통은 한 25세서부터 뭐 60세, 65세까지를 인롤을 하지, 그 특별히 뭐 65세서부터 85세까지를 인롤을 해서 스터디 한다든지 아니면은 25세서부터 85세까지 인롤을 해서 하는 스터디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제약회사에서도 그러면 그 익스텐트를 좀 늘려서 나이가 많은 사람까지도 인볼브해서 스터디를 합시다. 아니면 또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벌써 많은 인구 변화, 그 다음에 거기가 돈이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스터디도 많이 바뀌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는 지금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어큐트 케어 하스피털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들어와서 우리 항상 그 이 병원에서 목표가 있죠. 5일 안에 환자를 퇴원시키는 게 좋겠다. 근데 이제 5일 안에 퇴원시킨다. 그건 어큐트 하스피털이니까 이 병원을 지으려 그러면은 어큐트 케어에 필요한 모든 퍼실리티와 모든 장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병상 하나마다 돈이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전에 제가 이 병원에 처음 왔을 때 20몇 년 전에는 병상 하나에 한 3억 정도 한다 그랬는데요. 그동안 인플레이션만을 생각해봐도 병상 하나를 유지하는데 5억 정도의 투자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근데 그런 데 있어서 돈이 안 벌리는, 우선은 우리 저희 무슨 통계를 보면 처음에 3일에서 4일까지 환자 입원비에 거의, 그러니까 5일을 입원한다 하더라도 3, 4일 만에 거의 그 입원비의 80%를 우리가 창출하고요. 나머지 시간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보면 돈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어큐트 하스피털 시스템에 있어서는 노인이 오랫동안 롱텀 케어라든지 그러니까 서브 어큐트 케어를 받으면은 병원이 돈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제리아틱, 저희가 이제 여기 있는 존재하는 제리아틱이라는 디파트먼트에서 하는 거는 저희도 저희과 입원하면은 저희가 그 이 환자 퇴원이 일주일 내로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어큐트 케어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외래에서 했던 일은 뭔가 하면은 프리벤티브 케어, 그다음에 병이 생기지 않게 하고, 병이 생겼어도 입원을 안 하고 빨리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케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도 여러 가지 케어의 시스템이 별로 없이 그냥 어큐트 케어, 그다음에 롱텀 케어 하면은 뭐 요양병원이라는 것도 제가 이제 2001년에 그 보건복지부와 하면서 이제 지금 요양보험이라는 케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저희가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의료보험 시스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된 다음에 뭐를 했냐면 복지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그 요양보험제도를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가 미국 같은 경우에서 또 다르고, 일본이 저희보다 한 10년 전에 요양보험제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일본은 그게 다릅니다. 한마디로 어큐트 케어와 롱텀 케어의 의료보험료가 다르고, 그러니까 누가 돈을 내야 되나.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어떻게 했냐면 그걸 두 개를 통합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노인 하는 사람들은 이 지금 의료보험 시스템에서 요양보험을 따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부담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거가 통합이 돼서 결국 우리 시스템 자체는 의료보험과 요양보험을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부담이 사실은 이제 젊은 사람들도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좀 시스템이 뭐 지금 이미 된 지가 거의 17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얘기를 해봤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서 그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치료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저는 어큐트 하스피털의 제리아틱을 맡고 있는데 제가 하는 일은 제가 어떤 스페셜티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자가 왔을 때 이 환자의 니드가 뭐고 이 환자가 어느 과에 가야 되고 지금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여러 과를 하고 계시지만은 이 환자는 나한테 꼭 올 필요가 없는데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서브스페셜티가 아닌데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에서 스크리닝, 필터링을 하게 된다라면은 좀 더 이피션트하게 그 환자를 보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어떨 경우는 이런 환자도 있습니다. 저희 과에 왔는데도 꼭 이 자기가 아네미아가 있으니까 꼭 혈액내과를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에 대한 컨피던스가 좀 떨어지는지 아니면 우리처럼 그 초전문 병원에 왔으니까 그 사람 말씀을 한번 듣고 싶다. 그래서 아마도 외래에서 볼 때 진짜 이 환자가 나한테 와야 되느냐라고 볼 때 50% 정도는 올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본인한테 가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필터링의 그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환자 자신도 있어요. 환자가 와서 여기저기 아프다 그러면은 우리 저 외래에 있는 바깥에 이제 안내에서는 아 여기 뭐 허리가 아프니까 정형외과를 가고 그다음에 여기 또 이것도 아프니까 어디 가고 그러니까 한 네다섯 군데 그런데 오늘 다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뭐 이건 한 달 기다려야 되고 이건 두 달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저 길이 저희 차가 많이 막히고 뭐 저희가 이제 그 주차장도 쫓겨나고 뭐 이렇게 된 이유 중에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리나운된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 나이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시간을 갖다가 이길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게 있는가? 엘레노아 루즈벨트라는 사람은 한 재미있는 게 데오도르 루즈벨트 그러니까 그 FDR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프랭클린 D 루즈벨트라는 사람이 1933년서부터 1945년까지 대통령을 했는데 그 부인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뭐라고 하냐면 젊고 아름다운 사람은 자연의 우연한 산물이지만은 늙고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그거는 결국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니까 예술이 되는 거고 그냥 하나의 창조물로 생기면은 예술은 아니죠. 그리고 80세가 될 즈음엔 우리는 배워야 할 모든 걸 배웠다. 문제는 그걸 기억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제 여기 이재용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기억력의 문제 때문에 우리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조지 번스라는 사람은 이분이 돌아가신 지가 한 10년쯤 됐는데요. 100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은 이제 엔터테이너로서 미국에서 굉장히 코미디언도 하고 그다음에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까지 받으신 분인데 항상 시가를 물고 이렇게 나오는 분인데 뭐 옛날 영화를 보신 분은 이분을 기억하실 겁니다. 모든 노인들이 고백하는 큰 비밀 중에 하나는 70세, 80세가 되도록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근데 당신의 몸은 변하고 있고요. 하지만 당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리스 레싱이라는 사람은 2007년 이 몇 명 안 되는 여자 노벨 로레이트인데 그러니까 문학상을 받으신 분이죠. 영국 분인데 뭐 출생은 다른 나라에서 했고 많은 다른 나라에 살았지만은 영국 국적을 갖고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앤 랜더스라는 사람은 누군가면은 미국의 하나의 그 1950년대서부터 오랫동안 어떤 그 크리틱을 갖다가 그러니까 방송인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20살 때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걱정하고 40이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고 60살이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뭐 다가오는지 안 다가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사람은 1800년 중반에 그 보스턴 매사추세츠에서 살았던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포에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이가 50을 좀 넘자마자 돌아갔는데요. 지금 그 브라이트 디지라고 하는 그때 병명으로 돌아가셨대요. 근데 브라이트 디지를 제가 찾아보니까 키드니에 네프라이티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프라이티스인데 요새 와서 다시 얘기는 이 사람이 브라이트 디지가 아니라 그냥 하페일러로 죽었을 거라고 또 다른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은 마지막에 그 브라이트 디지니까 결국은 브라이트 디지의 트리아드라는 게 이데마, 프로테이누리아, 그다음에 그 리널 페일러가 오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천천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내가 죽음을 위해서 멈출 수 없었기 때문에 죽음이 친절히도 나를 멈추게 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오복이라는 걸 많이 아시죠? 그러니까 오복이라는 말을 했는데 오복은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오복을 뭐냐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근데 오복의 그러니까 요순 시대 때서부터 했던 그러니까 삼경 중에서 서경이라는 데에서 나온 얘기를 발췌해 보면은 그러니까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정명이라고 해서 5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수, 목숨 순자죠. 그래서 결국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있는 거다. 근데 오래만 살아서 되겠는가? 그렇지 않고 이재박다라고 하죠. 결국은 살면서 그냥 좀 넉넉하게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는 부유함이 있는 것이 또 복이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만은 되는 게 아니라 건강이다 그래서 강령이라고 했는데요. 신체 건강하고 일생 무병무통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강은 몸이 튼튼한 겁니다. 그 다음에 령은 마음이 편안하고 튼튼한 거를 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건자의 표현이 이게 명이라는 건 저도 찾아봤는데 왜 명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유호덕이라고 풀이가 됩니다. 그러면 수양미호적 덕행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결국은 남한테 많은 덕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하나의 것도 복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종, 그 불교에서 쓰는 말이죠. 선종이라는 걸. 근데 그거를 여기서는 그러니까 고자가 생각할 고자인데요. 모르겠어요. 한자에서 고자는 이것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종명, 마지막을 잘 맞히는 건데요. 불의 조 천행 천재 횡화라고 해서 어떤 그 나쁜 일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를 당하지 않고 잘 살고 마지막에 능득 선종 안양이세라고 하는 건데 결국 마지막에 내추럴 코즈를 의해서 천수를 다해서 죽는 것이 그것도 하나의 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5가지가 말이 있는데요. 아마도 저희가 노력하는 것은 뭐 그 앞에 것들은 이미 받고 나온 건데 이 마지막에 고정명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잘 돌아가실 수 있게 하는 것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제 그 고등학교 동기들의 별명이 뭔가 하면은 가장 사망률이 높은 의사라고 제 친구들이 어떤 친구가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영수한테 가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저희 과에 와서 노인을 맡다 보니까 결국은 쭉 다니시다가 결국은 다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걸로 하는데 저희는 고정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고 모든 원하시는 것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노년내과를 마치는 이영수로 1919년 12월 12일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